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족상족이면 종신무욕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왼쪽에 화살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화살처럼 빨리 전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또 후배들에게 빨리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지자는 지의 지자와 같이 과거에는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 이것은 알지로 굳어지고 뒤에 나리를 덧붙여가지고 지의 지, 슬기지자를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지자, 지의 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한다. 나리를 부수지만 가로발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족자는 발족자, 발족입니다. 이게 똑같은 발의 뜻입니다. 이 발족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왼쪽에 갈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나 여기 있는 그칠지나 같은 겁니다. 발의 뜻이다. 그칠지도 발의 뜻. 이렇게 된 모양도 발의 뜻이고 위에 있는 입구는 뭐냐?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족이 있고 또 부수의 하나에 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발입니다. 발수. 또 이것은 필육을 재는 단위인 필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글자와 뜻이 같습니다. 필자. 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발이냐? 무릎 아래에 있는 발등부터의 발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족이면 항상 족하. 족함을 알고 항상 만족하면 종신불욕하고, 종신이라는 것은 몸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욕됨이 없다는 겁니다. 욕됨이 없다. 자, 종자는 마칠 종자입니다. 무엇을 마치느냐? 요는 한자만 쓸 때는 가는실맥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인데, 그러나 이 글자를 가는실맥자를 실사의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자만 나오면 그냥 실사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칠종은 실로서 하는 일은 언제 마쳐야 되느냐? 겨울에 마친다. 겨울 종자죠. 겨울에 실로서 하는 일을 겨울에 마쳐야 된다. 그래야지 봄이 되면 밭 깔고 씨 뿌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자급자족입니다. 옷감도 옷도 전부 집에서 만들어 지어서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칠종은 겨울에 가내에서 하는 옷감 짜는 일, 실을 만드는 일, 이런 것을 마치라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마칠. 몸신은 임신을 한 여자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몸신이고 남자의 몸인데 거시기, 고추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면 좀 길게 끄고 짧으면 짧게 끄면 되겠다. 뭐 한자를 희롱한 것이 되지만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불자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목이 있고 나무목을 잘라버린 것, 위에 둥지 줄기를 잘라버린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잘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루터기알이라고 했어요. 그루터기알.
또 나무가 뻗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뻗지 않을 애. 그래서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불자는 뿌리가 내려가 있지만 위로 줄기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불자의 부수는 한일, 나무목자와 그루터기 아래 부수는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욕자는 욕자, 욕볼 욕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욕 봤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자, 용욕자는 뭐냐? 요것은 날진, 날신 이렇게 됩니다. 신, 진 두 가지 음이 나타납니다. 떼신, 떼진 다 됩니다. 자, 이것은 원래 이 모습은 뭐냐?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조개살입니다. 조개살. 그러니까 이것은 조개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조개입니다. 조개 껍질에 조개살이 들어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에는 조개의 뜻인데 어떤 조개냐? 밑에 벌레 충자를 써서 대합조개 신이라고 합니다. 자, 대합조개 신. 옛날 사람들은 조개도 벌레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충을 밑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욕이다 이겁니다. 이 대합조개의 촉수를 마디촌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손의 뜻이 있다 했어요. 조개의 촉수를 손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조개가 자기가 내민 촉수를 손에 잡혔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겁니까? 조개를 우스갯소리로 다른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무의 손에 또는 물고기의 입에 잡혔다. 돼 있다. 이게 바로 욕보는 겁니다. 욕본다. 용욕자의 그 시작이 바로 대합조개 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지자, 그칠 지자. 그칠 지자는 땅 위에 많은 것이 자란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자랐다. 좀 그쳐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자는 항상 상자. 항상 상자는 이거는 뜻할 상자입니다. 숭상한다. 상무정신. 숭상한다. 이럴 때 상자입니다. 항상이다. 그때 상자인데 수건 것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 지지상지면 그칠 것을 알고 항상 그치면. 그런데 항상 그친다고 해서 무조건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칠 것을 알고 그칠 때에 제때 그치면 종신무친이라. 몸을 마칠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다. 자, 부끄러울 치자는 귀변의 마음씨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사람의 귀에, 마음에, 가슴에 귀를 대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들린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다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끄러움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칠 곳을 알고 항상 때에 맞게 그치면 몸을 마칠 때까지 평생 동안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살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편에 나오는 부수가 잘못된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칠액인데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민중서림에서 발간하는 실용옥편, 7천자가 실려있는 실용옥편을 보면 분별할 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채자를 빼라, 틀렸다 라고 민중서림에 한 30년 전에 전화를 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분별할 체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할 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부수 이름이 맞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짐승의 발자국 모양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짐승 발자국 6, 이것도 짐승 발자국 6, 이것도 짐승 발자국인데 이것은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1획에 보면 분별할 변 1획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켈체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서림에서 옥편을 만든 그 사람들이 부수 이름을 정할 때 요 켈체자의 체를 생각해가지고 분별할 체변으로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고치고 있어요. 자, 이 켈체자는 뭐냐? 나무 위에 있는 과일이나 이파리를 손톱, 손톱조는 손이라, 손의 뜻입니다. 손으로 캔다, 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변 1획에 켈체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희자전 1716년에 나온 강희자전 이후에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희자전에서 틀렸기 때문에 우리도 틀리게 그렇게 옥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사대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옥편에는 여러 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강희자전에서 틀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옥편을 바르게 편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켈체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켈체자 하니까 손톱조를 손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제방변, 손수변이라고 하는데 제방변을 붙입니다. 이것도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주 제자를 닮았다고 해서 제방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잘못 붙인 이름인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딴다 하는 것이 켈체자의 뒤에 만들어진 켈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자는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것은 바르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 이렇게 따라간다면 유학은 발전할 수 없고 한자 사전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족함을 안다. 그리고 그 만족하면서 욕심 없이 그쳐야 할 때 그치면 몸을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욕됨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